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공부방 창업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부방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해요. 아무래도 공부방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임대해서 새로 공간을 꾸미기보다 내가 거주하는 집의 한 공간을 할애해서 공부방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사는 곳과 이제 학습터를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좀 신경 쓰셔서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라면은 생활하는 공간과 학습하는 공간을 좀 엄연히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상담하고 컨설팅 하면서 느끼지만 이제 공부방 오래 하셨던 분들의 자제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내심 이렇게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아이들 뭐 지도해주고 그러는 시간에 혼자 방에 이렇게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선뜻 못 들어가고 밖에서 방황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 공간과 학습하는 공간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분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보다 조금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사는 집에다가 인테리어를 하는 거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거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 방 하나를 아예 공부방으로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 하나를 이제 공부방 공간으로 학습터로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약에 아파트든 이제 지금 공부방을 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좀 평형이 30평 이상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거실보다는 방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실은 좀 함께 가족을 위한 그러한 터전으로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좁다 그래서 또 방에다 하기보다는 그냥 거실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비율적으로 보자면은 공부방 하시는 분들이 한 3대 2 정도라고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그냥 이 거실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가 방 하나를 할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거실을 하든 방을 하든 아이들이 동시간대에 9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많아야 9명이에요. 더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한 6, 7명 정도 올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인테리어 있어서는요, 이게 바로 우리 공부방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임대료 나가지 않고 최대한 집에서 쓸 수 있는 비품들을 활용할 수 있다. 정말 그러니까 공부방 순수 그거를 위한 인테리어라 하면 집기 정도 거예요. 뭐 컴퓨터나 이제 큰 뭐 탁자, 그리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 책상 한 4개, 5개, 이제 사이즈를 좀 이렇게 좀 뭐 재보셔야 하겠지만, 그리고 넓은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넓은 그 지금 탁자식의 책상, 뭐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선생님 책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집기로서 쓰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굳이 새 거 안 사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고로도 워낙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러한 중고 매매상을 통해서도 너무나 깨끗한 집기들은 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 공부방인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그 본사가 원하는 규격화된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건 그냥 개인 공부방으로 하시면 그런 비용이 다 절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컴퓨터, 선생님이 보시는 컴퓨터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컴퓨터. 만약에 랩실, 이제 뭐 영어라든지 기타 이러한 이제 온라인 인강을 좀 활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랩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그 책상에
PC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자리엔 당연히 PC 한 대 정도 있어야 되고 프린터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화이트보드판 이런 거가 있어야 되고요. 공부방에 꼭 있으면 좋을 거 뭐 세계 지도 같은 거, 지구본 이런 것들 꼭 이렇게 같이 진열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뭐 장 정도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라고 해서 뭐 크게 막 하실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아이들이 와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초등학교가 끝나서 만약에 공부방으로 바로 온다라고 하더라도 빨라야 2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학년 아이들도 거의 12시 반, 1시 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점점 더 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길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인근 학교의 시간표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마 2시 정도부터 아이들이 들어온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아무리 늦게 나가도 아이들 초등학생 기준이라면 7시 정도는 다 거의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공부방이나 교습소는요, 의무적으로는 몇 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초등 중심이면은 뭐 굳이 10시까지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 개인과외 교습 표지를 바깥에 부착하셔야 되고, 교습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부착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외 교습 증명서 비치해 놓으시고, 혹시 그 과목에 대한 자격과정 이런 거를 수료하신 거나 이제 있다면 그런 것들 비치해 놓으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깔끔하게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공간을 따로 빌려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방 거실에서 아니면 그 학습실에서 학부모 설명회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감안하셔서 그 긴 탁자, 큰 탁자, 회의용 탁자 이런 거는 꼭 이렇게 같이 비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라고 해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인 브랜드로 한다라면 초기 비용, 뭐 가맹비, 보증금 뭐 이런 거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말 그대로 초도 물품비 정도의 그런 거는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비치해 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교재를 구매하는 비치용,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교육비 이런 정도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정말 순수 인테리어에는 투자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정말 그래서 저는 공부방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혼자서 4-50명이 공부방 안에서 충분히 흘러가요. 왜냐하면 기본 3타임, 4타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타임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면은 한 클래스에, 한 반에 동시간대 9명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30명, 40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방 인테리어의 가장 핵심은 뭐냐?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과하게 돈 쓰지 말아라. 충분히 그냥 저렴하게도 깨끗하게 인테리어 꾸미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블로그 이런 데도 보다 더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